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꿈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꿈을 꿨을 땐 여러분들이 꿈자리에서 딱 꿈을 깼을 때 일어났을 땐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야지만 그 꿈에 어떤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꿈 꾸긴 꿨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 이런 거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된다. 네. 자, 오늘은 흉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꿈을 꾸셨을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3일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 말고도 내 가족 간에도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흉몽은 안 좋은 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안 좋다라는 의미는 사고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나가는 꿈,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이제 악재가 닥친다는 걸 미리 예시를 해준다는 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꿈속에서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갑자기 통장에 있는 잔고가 줄어드는 꿈을 꿨어. 이건 이제 내 재산이 줄어든다든가, 어디에 투자해 놓은 돈이 있으면 그 투자 금액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재산적인 문제, 재산의 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수도 포함이 되겠죠. 뭔가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 외에도 인간, 그래서 이성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나왔어. 근데 꿈에서 또 돌아가시는 꿈을 꿨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사람 간의 싸움, 부부 싸움도 되겠고, 가족 간의 큰 싸움이, 형제지간의 싸움도 날 수가 있고, 뭐 자식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구설의 시비수나 마음고생을 하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셨다. 이건 길몽에 속합니다. 세 번째, 꿈속에서 여행을 가셨어요. 네. 근데 헤어진 연인을 만났다. 네. 이거는 안 좋은 꿈이에요. 이혼을 하시거나 이성이 있어서 만나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별에 관한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짝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꿈을 꿨을 땐 어느 정도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가,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 이제 예지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던 옛날에 만났던 사람, 헤어졌던 사람이 이제 꿈에 나왔을 때는 나쁜 기억들이 다시 스쳐 지나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회상할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꿈속에서 차 사고 나는 꿈을 꿨다. 네. 자, 근데 특히나 사고가 났는데 차라리 피가 나면 상관이 없어요. 피가 안 났을 때는 이거 정말 나쁜 꿈이거든요. 그럼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몸 건강수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는, 이런 꿈을 꿨을 때는 3일 동안은 운전대 잡는 일 피하시면 좋고요. 장거리 가는 길도 피하시고, 뭐 대중교통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생기려면 생기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차로 이동을 하시는 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는 상갓집이나 결혼식집, 남한테 절받은 음식도 음식을 가려서 드셔야 됩니다. 분명. 자,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 주당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걸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문주당, 혼인주당 다 포함이 돼요. 결혼식집을 가서 주당 맞는 걸 혼인주당, 상갓집 가서 주당 맞는 걸 상문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절받은 음식 드시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요. 다섯 번째, 싸움에서 지는 꿈. 그 남한테 진다는 자체는 싫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좋죠. 근데 꿈속에서 싸움에서 지는 꿈을 꿨다. 네.
이 꿈을 꿨을 때는 병이 든다든가 아니면 내 하는 일이 좀 이제 하락세를 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한다거나 내가 뭔가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잘 끌고 온 일인데 다른 사람이 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급에 관한 문제. 내가 분명히 진급 케이스에 올랐어. 난 내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는 꿈을 꾸셨을 때는 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로 이가 빠지거나 깨지고 부러지는 꿈. 위에 이빨이 빠지는 꿈은 내 윗사람한테 안 좋은 꿈이고 아래 이빨이 빠지면 아랫사람한테 안 좋은 꿈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실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니가 빠졌을 때, 앞니는 가족의 사고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죽음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앞니가 빠졌을 때는 내 가까운 가족의 사고를 의미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조상님이 꿈속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나타나셨어. 네, 생각만 해도 그냥 왠지 소름이 끼칩니다. 그냥 안 좋은 뭔가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건 근심 걱정이 생긴다. 집안에 우환이 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생기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가족의 병이 없었던 사람이 병이 생길 수가 있고 형제지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조상님이 꿈속에서 환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나를 품 안에 안고 다독다독거려준다. 너무나도 좋은 꿈입니다. 당장 로또 사세요. 자, 오늘부터 이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 모두 로또 1등에 당첨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꼭 기원하겠습니다. 자, 손톱이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상하는 꿈을 꾸셨다. 이 또한 흉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톱이 금이 갔어. 그리고 깨졌어.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충격을 먹을 일이 생겨요. 이거는 뭐 모든 사회생활에서 나를 심적으로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금전적. 이게 작은 손해가 아니에요. 큰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손톱을 내가 깎아서 정리정돈하는 꿈은요.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뭔가 해결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정리정돈된다. 특히나 관제에 엮여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관제가 승소하거나 해결이 돼서 크게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실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꿈을 꾸셨어. 이건 흉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꿈은 뭐냐? 근심 걱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머리가 길었던 사람이 자른다라는 의미는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듯 뭐든 이제 짧아지고 정리정돈하는 꿈은 길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쓸데없이 자라나고 부러지고 깨지고 빠지고 이런 꿈은 흉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제 죽은 영혼이 나타나서 신발을 신겨주는 꿈, 너무나도 안 좋은 꿈입니다. 네, 이게 뭐냐? 고인이 나타나서 산 사람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꿈은 저승길 떠날 때 힘들지 말라고 신겨주는 신발이래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 사고수, 큰 사고수나 뭔가 이제 이승과 저승의 길을 갈라놓음에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꿈, 그리고 버스를 타는 꿈, 이런 꿈 또한 다 죽음을 암시하는 꿈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몽이라고 하죠. 꿈에서
이렇게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꿨을 때는 분명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두루두루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직성이 있으신 분들은 유달리 꿈자리에 분명히 예지를 줍니다. 왜냐? 조심하고 또 뭔가 꿈으로 선몽을 줬을 땐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꿈자리가 산란하고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뭔가 찝찝하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무속인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보시면 집안으로 드는 우한질고는 또 낱낱이 걷어낼 수도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조상님 전에서도 자손들 도와주려고 살려주려고 이렇게 선몽을 꾸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화당 처녀보살이 꿈에 관한 흉몽에 관한 꿈을 꿨을 때 대처 방법이 있기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을 때 불안하다고 혼자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해결 방법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또 무탈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비도 오고 습한 날씨에 이런 날씨에는 보통 짜증이 많이 나죠. 괜히 예민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떠한 꿈을 꿨을 때 돈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난다거나 몸이 아파진다거나 건강적으로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흉몽에 속하는 꿈인데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3일간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꿈자리가 안 좋아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꿈에 해당을 하면 저 같으면 건강검진을 받아본다든가 병원에 가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고 계신 분들 지금 난리죠. 저희 이제 요즘 문의 전화에도 많이 오는 게 주식 언제쯤 올라갈까요? 비트코인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 부분은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있고 또 뉴스를 보시다 보면 내년은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간다 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구분을 두지 않고 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통장 관련해서 이제 꾸는 꿈인데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근무를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어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는 그 공부하는 성적이 떨어지는 꿈, 시험을 봤어. 근데 다른 때는 10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 꼴등을 했어. 이런 식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은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생기거나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투자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하락의 기운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꿈을 꿨어. 근데 통장에 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빵원이 됐어. 이것 또한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다시 산다는 그런 개념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날은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꿈속에서 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어서 근데 그 꿈속에서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또한 재물 쪽으로 손재수가 있거나 손실을 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꿈도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주식 이런 관련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기겠구나. 그 참고를 잘 하시면 아무래도 이것 또한
비껴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도 포함이 되고요. 친구, 뭐 연인,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남한테 뺏기는 꿈 또한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서 또 돌아가시는 꿈을 꿨을 때 이 꿈 또한 흉몽입니다. 네, 이 꿈을 꾸시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징조에 속합니다. 당장 내가 막 어디가 부러지고 째지고 이게 아니라 향후에도 당신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를 선몽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건강검진 자주 받아보고 검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꿈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부부싸움, 또 마음고생 할 일, 쓸데없이 근심걱정이 생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또 마음적인 고통, 이것 또한 사람이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되는 거에 다 속하잖아요. 몸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네, 정신적으로 아픈 거. 네, 이게 살면서 다 이런 쓰나미가 몰아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꿈을 꾸시면 며칠 동안은 조심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서 큰 탈 없이 미리미리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살아계신 분이 꿈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이제 길몽이에요.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긴 거다, 희소식이 들리거나, 또 가족 중에도 뭐 시험 합격, 네, 아니면 취직에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 꿈속에서 여행을 갔어. 여행 갔는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헤어진 연인이다, 뭐 이성관계, 그리고 정말로 내가 싫어했던 친구,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꿈을 꾸셨다라고 하면 이 꿈은 나쁜 꿈입니다. 왜? 싫어했던 사람, 저 아이에 대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싶어. 그리고 뭐 부부지간으로 지내다가 지긋지긋해서 싸움만 하고, 정말 나 저 인간 어쩔 때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쏴주고 싶어,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근데 꿈속에서 여행을 갔는데 하필이면 왜 저 중생이 여기서 나올까? 별로 느낌이 실질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이 또한 내가 근심걱정이 생기거나 인간의 구설 시비수에 오를 수가 있고 망신수가 뻗칠 수가 있다. 여기서 망신수에는 내가 쓸데없이 돈이 나갈 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꿈도 잘만 기억을 해두신다면 본인들이 인생 살면서 보탬이 되실 일이에요. 왜냐면 꿈이라는 건 예지몽, 선몽, 분명히 뭐 꼭 직성이 세고 사주팔자가 세서 꿈을 기똥차게 꾼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꿈을 꾸긴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긴가 민가 이거 꾸긴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이제 계실 거고,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 선명해, 꼭 눈앞에 보인 현실 같아. 이 꿈은 100% 뭔가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될 게, 개꿈이다 이런 의미보다 내가 또렷이 기억이 나는 꿈은 뭔가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지몽, 선몽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차 사고 나는 꿈이야. 차라리 차 사고가 나서 피가 막 철철철 나는 게 좋은 꿈이에요. 요건 길몽이야. 근데 차 사고가 났어. 근데 몸이 막 차 안에서 부딪히니까 몸이 덜컹덜컹덜컹 막 그 울림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피도 안 나고 그냥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프기만 해. 어디가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이런 꿈은 흉몽에 속합니다. 피를 보면 길몽. 피가 나지는 않고 몸이 아프고 부딪힘의 그 진동에 의해서 몸이 막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꿈은 나쁜 꿈이다. 금전의 손실, 그리고 건강의 악화, 그리고 사람으로 부딪히는 뭔가 악의 기운이 다가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싸움에서
지는 꿈속에서 막 싸웠어. 뭐 부부간에 싸우든 옆집 아줌마랑 싸우든 이제 어떤 사람과 싸웠을 때 지는 꿈은 우리가 또 그것도 있죠.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꿈속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일어나니까 여기 팔이 너무 아파, 이런 경우도 있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로 꿈속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막 팔이 아플 정도로 진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과 싸우든 귀신과 싸우든 싸웠을 때 결론적으로 이기면 내가 좋은 거지만, 지는 싸움은 실제 상황에서도 안 좋은 거지만 꿈에서도 뭔가 흉몽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자, 싸움에 졌어. 병이 들거나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고, 그리고 나를 자꾸만 가로막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떠한 업적을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뺏기거나, 만약에 이건 실질적으로 그 손님이 이런 꿈을 꾸고 저한테 해석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진급을 얼마 안 놔두고 있었는데, 진급운이 있었어. 제가 점을 봐도. 근데 이제 꿈 얘기를 듣고, 근데 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꿈을 해석을 하자면 본인은 2등 열차를 타게 돼 있습니다. 1등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입장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서. 근데 꿈을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이 맞아요 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꿈에는 분명히 정확히 기억나는 꿈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싸워서 지는 꿈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 뭔가 다 이뤄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꿈인데요. 이가 빠지거나 뭐 깨지거나 부러지는 꿈, 이거는 가까운 분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앞니 같은 경우는 내 가족, 내 측근, 내 지인, 가까운 자리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상님이 꿈속에서 어두운 얼굴로 나타나셨을 때 이것 또한 흉몽에 속하죠. 뭔가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집안에 우환이 끓거나 건강했던 분이 병이 악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안 좋은 또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반대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환한 얼굴로 아이고 내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계시다고 하면 나간금전이 들어온다거나, 또 어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거나 문서를 잡게 된다거나, 근데 이 문서로 인해서 내가 몇 년 후에 결과론적으로는 큰 돈을 만질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꿈에서 또 나체가 되는 꿈, 내가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다 벗어서 나체가 되는 꿈, 이 또한 흉몽에 속합니다. 꿈에서 옷을 하나도 입지 않는 건 결론은 내가 뭔가 치부책,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들킬 일이 생기거나, 또 예를 들어 뭐 지금 요즘 많이 나오죠. 이 이빨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그분도 횡령,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계속 횡령 사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라고 감추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렇듯 나체가 되는 꿈, 내가 감추고 있던,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관제, 구설, 시비수가 따르는 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려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요.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는데 이게 걸릴까봐 맨날 걱정 근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죄진 사람은 그렇죠.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꿈이란 내 심리 상태에 의존해서도 꾸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항상 주의가 좋고 지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기운이 좋아져, 신바람 나, 그러면 꿈에서도 좋은 꿈을 꾸게 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렇게 심리 상태가 기운이 전해지기 때문에 꿈에서도 분명히 본인 마음을 꿰뚫듯이 그런 해당하는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로 이 손톱이 상하는 꿈, 부러질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상처가 금이 갈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꿈 또한, 흉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어떤 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일, 진짜 뭐 사람한테 크게 놀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그런 이제 피해 의식이 강해진다거나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이런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파묻혀가지고 힘든 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또 크게 손해를 보실 일이 생긴다. 예. 그리고 차라리 꿈에서 손톱을 깎아버리세요. 그냥 깎으셔야 돼. 뭐 삐뚤빼뚤 깎든 잘 깎든 그건 상관없고 차라리 부서지거나 상처를 입는 것보단 깎아서 버리시면 일이 잘 해결된다. 뭔가 짤짤뜻뜻하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잘 풀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꿈. 딱 생각을 해도 뭔가 일이 길어진다. 흉몽에 속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리고 요만한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처음에 그냥 이렇게 둘이서 싸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막 무리 속에서 내가 혼자 이 10명을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일이 생기거나 누명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길었던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은 길몽이에요. 내가 근심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고 어떤 다른 사람들 귀인들이 발복을 해서 내가 혼자 헤쳐나가지 못한 일에 대해 있어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흉몽과 길몽, 꿈에서도 다 얘기해주고 이게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단 우리는 인간인지라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요즘 금전 때문에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놓고 너무 하락세가 나오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뭐 심지어는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듣고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살면서 하는 공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도 해보고 또 때로는 그 실패의 맛을 보고 더 열심히 살아서 또 그만큼보다 더 큰 성공을 또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힘드시고 버티기 어려우시더라도 꼭 좋은 세월이 올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길을 충만하게 쌓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명화당 처녀보살은 항상 모든 분들이 다 각성바지 뭐 우리가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필연이 됐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정말 꼭 필요한 인연 그렇게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무속인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